우리가 뉴스를 볼 때 뉴스 액면 자체보다는 그 뉴스가 담긴 의미, 그 소식, 그 사실이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 며칠 동안 우리나라에서 너무 시끄럽게 이야기되는 것이 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간 걸로 해서 우리가 꼭 조문을 갈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홀대받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뉴스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개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여왕이 사망한 거에서 우리가 굳이 대통령이 조문을 갈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과의 관계 문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 영국은 신사의 나라 영국이 다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농담 삼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영국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게 전 세계 독립기념일을 가장 많이 만든 것이다. 그만큼 영국이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이고요. 그 많은 식민지들이 계속 식민 지배에 있고, 그리고 독립이 이루어질 때 독립투쟁,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때도 계속 자리에, 여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 사망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인도나 아일랜드나 뭐 이런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로 치면 일제 식민지 겪었을 때 그때의 일본 왕, 걔네들 천황이라고 하죠. 일본 왕이 지금 죽었을 때 그런 느낌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나라별로 느끼는 감정이나, 실제로 홍콩 같은 것은 현재 중국에 이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보다는 예전에 영국의 집에 있을 때가 좋았기 때문에 홍콩에 추모 열게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일랜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축배를 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 그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자, 먼저 2차 대전이 끝날 때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2차 대전, 사실상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 이제 연합군 쪽이 승리가 거의 확실시 돼간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그때만 해도 아직 이제 완전히 대만으로 밀려가기 전에 그래도 중국 전체 실권이 장제스였으니까, 장제스 이 세 명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입니다. 이게 43년에 카이로 회담이라는 게 그거죠. 거기에 전후 처리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역사시에 배울 때는 그때 우리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되는 것으로 정해졌다라고 배웠지만, 사실 그 이면의 이야기는, 장제스는 당연히 조선의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절대 조선 정권 일본 땅에서 우리가 왜 쟤네들 독립을 시켜주냐고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처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칠 되게 나쁜 놈이에요. 독립 못 시키게 처칠은 그래도 계속 장제스의 나중에 일기에도 회고가 나오지만, 장제스를 대할 때도 계속 시종일관 무례한 태도를 취해서 장제스는 처칠을 되게 안 좋게 봤다는 그런 기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장제스 일기에. 그리고 실제로 같이 만났을 때도, 장제스를 만날 때 그 와이프의 숭메이링도 같이 만났는데, 처칠은 그 숭메이링하고만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대놓고 루즈벨트에 대한 사랑 표현, 앵글로색슨족만 최고다라는, 또 히틀러의 인종차별적인, 히틀러가 유태인을, 슬라브족을 그렇게 학살했던 인종차별적인 거기에 대항해서 싸운 처칠 역시 앵글로색슨족만 부각했던 그런 인종차별적인 태도로 너무 많이 취했던, 그것 때문에 같이 회담할 때 장제스도 기분이 되게 나빴던, 그랬던 사람이 바로 처칠이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참 영국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나쁘게 보기도 애매한 게, 그로부터 이제 어쨌든 몇 년 뒤에 어쨌든 간에 이제 장제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조선이 독립하기로 했고, 또 신탁 통치 끝나자마자 1950년에
북한의 김일성에 침공을 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죠. 그때 유엔의 연합군에서 많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셨죠. 실제로 군인을 파병한 나라가 16개국이라는 16개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되게 고마운 나라죠. 그 고마운 나라의 16개국 중에 영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참 우리한테 나쁜 짓도 했지만 고마운 나라이기도 한데, 그러면 자, 과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건 되게 너무 실수했지 않나 싶은 게,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도와주신, 한국전쟁에 참전해 주신 그런 고마운 분들을 기리기 위한 영국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2014년 12월 3일에 런던 템즈강 주변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장이라면 당연히 런던에서 모든 일정에서 가장 꼭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는 영국군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가서 헌화하고 참배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들 있을 수 있게 50년 한국전쟁 때 영국이 53년 기준으로 약 14,200명이나 참전을 해서 1,078명이 전사하고 2,763명이 부상하고 179 실종하고 포로도 978명 이러면 4,909명의 인명피해를 입을 정도로 그 피해를 보면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그 정도의 인사는 최소한의 예의인 거죠. 그래서 독립 못하게 막은 거는 싫지만 그래도 독립하고 난 뒤에 우리 전쟁에서 위험했을 때도 고맙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문홀 때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런 말을 했죠. 영국 왕실에서 의전 보냈다. 조문홀 때 아니다. 왕실 측에서 정부 대표 2명, 왕실 대표 1명이 영전 나왔고, 왕실 차원에서 총리가 함께했던 차량도 제공했고, 경호인력도 추가 배정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영국 왕실에서도 의전을 준비했는데 조문을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왜 못했을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합리적인 추론은 저는 그 말이 맞다 싶은데 늦게 간 거죠. 늦게 도착,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거죠. 조문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장례 행사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못 간 거지. 더 일찍 갔어야죠. 최소 2-3시간 더 일찍 출발하고 2-3시간 더 일찍 도착을 했었어야죠. 그거를 시간 계산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특히 늘 항공 가던 그 노선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약간 돌아서 가야 되는, 그래서 1-2시간에서 더 걸릴 수 있다는 그런 계산마저도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번에 의전을 준비했던 쪽이 어마어마하게 외교적인 실책을 범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간다. 조문 외교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자, 조문 외교는 단에만 꽂히지 말고요. 대통령이 직접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또 무언가 같이 진행해야 되는 큰 것을 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날 대사도 있고 아니면 장관급이 움직여도 되는 거지. 그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무언가를 이제 결정해서 이제 하자, 아니면 이건 그걸 결정하기 위한 게 바로 대통령이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영국하고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분명하게 언론에서 잘 짚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옷을 입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브렉시트라고 했죠. EU라고 하는 유럽 전체 경제 공동체, 화폐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따로 노는, 근데 그때가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 힘들 때잖아요. 지금 영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습니다. 미국도 9%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꺾이기도 했죠.
영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새로 총리가 그 취임하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총리 딱 이제 인도 딱 하자마자 이제 돌아가신 건데 영국은 경제적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지금 되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영국하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발 서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영국이 EU 이제 단일 관세 동맹 탈퇴하면서 자 예전에는 같이 교역을 했지만 이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관세가 들어가게 되고 자 관세는 원자재가 들어올 때도 관세 영국에서 뭐 생산해서 유럽에 갈 때도 관세 즉 영국 제품의 상품 그 경쟁력은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요. 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 유럽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게 이제 자유로웠지만 이제 그 모든 자체도 이제 완전히 외국인이니까 모든 이제 자체가 힘들어진 거죠. 관세 문제, 상품 교역 절차 문제, 게다가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이야기하면서 체크했던 게 그 난민이라든지 다른 외국에서 영국으로 오지 마라고 선을 그었지만 반대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유럽 본토로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지게 된 그런 거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쇼크까지 생겼는데 그러면 이때 영국이 진짜 가려운 부분이 무엇일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뭘 얻어내고 또 영국이 분명히 우리한테 요구할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같이 앞날을 대비해서 그게 제발 구체적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일 뿐인데 어느 정도일지는 정말 기대는 되지는 않는 게 참 현실이네요. 그리고 영국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가물을 해가지고 대신에 이번에 영국 그 엘리자베스 여왕 사망으로 해가지고 축제 분위기의 나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인도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인도는 정말 이제 인구도 이제 중국을 추월을 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가능성이 있는 늘 주목을 해야 되는 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팬데믹 상황에서도 연 14% 성장을 하고 있고 소득이 10만 달러 넘는 그 너무나 대단한 경제적으로 발전 가능성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협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갖고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아일랜드. 자, 아일랜드도 지금 영국하고 안 좋은데 우리는 어쨌든 대놓고 대통령이 지금 조문을 갔으니까 그 다른 나라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명확히 예상이 되어 있고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행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뉴스를 봤을 때도 이러한 뒷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뉴스를 봤으면 좋겠습니다.